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9월이 다 갑니다. 이제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4분의 3이 가고 아직도 4분의 1, 석 달이 남았습니다. 9월 이제 며칠 더 남았는데 10, 11, 12 이 나머지 3개월에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알뜰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대개 가을에 거둔다 하지만 가을에 부지런히 또 심고 가꾸고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온상도 있고 또 이렇게 속성으로 재배하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도 1년에 4분의 1 남은 이 3개월 동안에 멋지게 가꾸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혼자 왔다 혼자 간다, 혼자 홀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뭐 공수래 공수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빈손 공수,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이 손에 쥐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또는 부모를 잘 타고나면 로또, 자궁 로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잘 타고난 사람은 신분이 올라가서 태어나자마자 손은 비어있지만 그 손에 쥐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도 되고 어떤 사람은 거액을 쥐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같이 비어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오는 것 가는 것, 손의 상태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요새 그 성남 이야기 뭐 화천대유, 주역인 역경 그렇게도 말하죠. 점괘를 치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주역에는 사실 이 형자가 많이 나오던데 주역이 많이 나오는 이 형자 제 이름은 그걸로 썼습니다. 형통, 만사 형통 그럴 때 쓰죠. 근데 거기에 화천대유라는 게 이 사명으로 쓰였는데 주역에 있는 말을 따서 회사의 이름으로 썼다는 이야기죠. 성남 요즘 뭐 그래서 수천억 또는 뭐 몇 억 넣고서 몇천 배를 불렸느니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국회의원 아들은 거기서 한 6년 안팎이던가요? 몇 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으로 월급은 뭐 250에서 300 안팎 탔다고 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고 세후에 세금을 공제한 뒤에도 28억이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 사람은 교직에 33년 넘게 했는데 몇 억, 뭐 하여간 5억도 안 됩니다. 퇴직금이 이제 물론 연금으로 받지만 그런데 33년이면은 그 5배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그 5분의 1밖에 안 받은 사람이 퇴직금은 기십배, 20배 안팎? 아무튼 이렇게 수천억이다 수억이다 하는 게 빈손 들고 왔는데 공수거로 위안이 되지 않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태어난 뒤에도 막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초등학생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빠,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왜 아빠는 재벌이 못 되는 거야? 왜 국회의원이 못 되냐고? 왜 대통령 후보가 못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좀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줄 것은커녕 빨간 적수 그러죠. 빨간 손. 적수공권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퇴직금도 달라지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서로 손의 상태 빨갛냐 하얗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소유 개념에서 이렇게 보니까 비었다 그렇게 하고 요즘 물질주의, 유물주의, 황금 만능주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 수염이 석자라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 개념에서 빈손 들고 왔다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빈손이라는 상태의 공평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쥐는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되죠. 그런데 그 쥐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를 잘 타고나는 것이 로또에 해당되는 거고, 부모 잘못 타고나면 가난한 데다가 1000대까지 받아가지고 교육까지도 제대로 못 받아서 피폐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공술의 공수거 이야기가 같지 않다고 봅니다. 빈손도 빈손 나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뭔 같냐? 혼자 오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자로 쓰는 거죠. 혼자 왔다, 혼자 간다. 동네 독거. 그건 똑같아요. 임금의 아들도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잖아요. 물론 태어나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아빠, 엄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살면서 사회적인 인물이 되려면 여러 또래가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와서 혼자 가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사회적 동물인데, 그래도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은 쌍둥이마저, 삼쌍둥이마저 다 같은 현상이죠. 공평하죠. 누구나 혼자 왔다 혼자 간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구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잖아요. 제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농촌에 가면 보편적입니다. 1인 가구가. 노인 양반들이다 보니까 독거하는 양반들이 절반 안팎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혼자 왔는데 이렇게 말년에는 혼자 살다가 그리고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손으로 왔지만 부모에 따라 달라지고, 혼자 와서 혼자 살다 혼자 가는데, 이 혼자 사는 것은 독립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인생의 목적을 독립에 둔다면은 독립하는 것만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40대 이후에 인생을 역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섹터가, 이 마당이 역전 이야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 방송을 되게 중년 이후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중년 이후에 인생을 역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때는 독립마저도 어려울 정도죠. 왜냐하면 40대 중반, 그때 빈부가 결정됩니다. 인생의 80% 안팎이 그때 결정됩니다. 지위라든가 빈부라든가 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이 40대 중반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전하기는 매우 힘든데, 그러면 독립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이라는 것은 의존과는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죠. 이 혼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의존하잖아요. 자녀한테 의존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면 또 부모한테 왜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립성도 없고 또는 책임성도 없고, 남과 이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주고받으면서 상생하려는 그런 자세가 없이 상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독립하지 못하면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는 것이 길어지면 싸우게 된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한 50 넘어서 결혼 안 한 사람들께 보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이 한 셋 정도 있는데 그런 자식이 하나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걱정 또 걱정입니다. 추석이 와도 걱정, 설이 와도 걱정. 그리고 누가 20대 결혼했다, 30대에 결혼했다, 어디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덜컹 떨어져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인데, 자기가 지금 80 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50 가까운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그게 걱정 또 걱정이죠. 독립해서나 살면 좋으려면 집에서, 왜냐면 그게 이제 대인관계 맺기도 힘들고 그런 정도가 되면 자기도 자포자기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 자체를 그런 거예요. 이 손이 비어있는 것은 물론 비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뭔가 소유가 없다는 것인데, 독립이라는 것은 인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서야 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홀로 딱 버티고 서야 되는데 그런 만한 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인이 못 되는 사람은 나이는 먹었지만 옛날로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될 나이지만 홀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딘가 기대야 되는데 그 연노한 오히려 봉양해야 할 부모한테 기대니까 부모도 그 부모 노릇을 50년, 60년 넘게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스스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서지 않으니까 부모와 갈등이 이렇게 가지고 이게 명절날 그런 자식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삼촌 하나 그런 조카 하나 있을 겁니다. 대개는. 그래서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서 뭐 애들 얘기도 못하고 크게 웃지도 못하고 결혼 이야기를 그보다 훨씬 뭐 한 20살 30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 모이는 자리를 피한다든가 가족끼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 그냥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결국 친구라고 해야 끼리끼리 만나는 친구인데 술 먹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깜냥에는 스트레스를 풀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추억이 그지없죠.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를 원망하기로 말하면 싸울 거리만 생기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면 관계가 나빠지죠. 다른 사람하고. 내가 못난 부모, 이렇게 시원찮은 부모,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랬다 하고 부모가 듣는 데서 오면 뭐 크게 싸우면 하고 부모가 듣지 않는 데에서 다른 형제라든가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 귀에 들어가면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이죠. 어찌 보면 피 토하면서 물론 부모도 반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깜냥에는 자기 능력껏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나오는 자식을 보면 부모도 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했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재능도 키우고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모도 부모 노릇을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이가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러면 자녀도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야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를 해야 되지. 뭐라도 짐을 덜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부모가 웃게 만들고 그 이름을 빛내고 우리 가문에 내가 모범이 돼야지. 그러면서 우선 당장 가족만 배려를 해도 가족에게만 감사를 해도 조카들 감사해. 부모님 감사합니다. 형제들 참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집안이 화기애애해지고 그리고 화목하면 가와만사성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독은 필수인 겁니다. 고독은 필수인 거니까 홀로 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독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나오기까지는 협동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자립하기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형제들과 때로는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사회도 배우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도움도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다. 나 혼자 큰 게 아니다. 하면서 홀로 섰으면서도 서로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이 공술의 공수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손이 비었다고는 하지만 부모에 따라서 그 손에 쥐어지는 것은 많이 다르지만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면서 이거는 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공평한 상태, 홀로라는 상태를 내가 자립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건강하게 이렇게 부모로부터 신체를 물려받은 것 그 자체만 감사해도 부모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뿌듯하게 생각해서 화기애애한 속에서 뭔가를
이루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40대부터 쭉 이 100세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본질이 공수용수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손이 비어있는 상태보다는 우리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이 매우 인생에서는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지금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이렇게 나를 어려운 속에서도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형제들도 참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반듯하게 커서 우리 집안이 되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 되는 집안 소리가 나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감사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을 잘 마무리하고 10월을 잘 맞이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